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압구정의 집값 이야기인데요. 2월과 3월에 압구정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24년의 최고가와 비교해보면 두 달 만에 근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몇 가지 평형을 비교해보면 90억이던 3구역 강변 65평이 90억에서 117.8억으로 30.8%가 올랐고, 67.8억이던 54평도 90억으로 32.7%가 올랐어요. 67차 65평도 79.5억에서 103억으로 29.6% 올랐고요. 조합이 결성 안 된 1구역 미성 32평도 34억에서 45억으로 32.3%가 올랐죠. 압구정 전 지역이 거래 사례가 있던 없던 거의 같은 비율로 올랐습니다. 현재 호가는 이보다 더 높고요. 이제 25년이 절반도 안 지났으니 올해 상승률이 기록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이것이 우연이냐 혹은 일회성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짧고 강한 팩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바로 말씀드리면 강력한 쏠림 현상이에요. 지방에선 서울과 수도권으로 쏠리고, 서울에선 강남으로 쏠리고, 강남에선 압구정으로 쏠리고 있죠. 또 같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랜드마크 단지들만 오르고 그 이하 단지들은 찔끔 오르거나 아예 떨어지기도 하는 등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합니다. 우선 광역시 사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이에요. 오늘 자료는 모두 국평을 대상으로 했고요. 국평이 아닌 곳은 최대한 비슷하고 거래 건수가 축적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랜드마크급 단지들은 A군이고요. 평범한 일반 단지는 비교 대상인 B군입니다. 이 B군들도 이름 없는 허름한 단지들은 전혀 아닙니다. 자료 보시면 A군과 B군 2015년에 3.77억과 3.07억으로 7천만원 차이였어요. 22.8% 정도 차이죠. 이 두 단지 간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이 차이가 상승률 차이인데요. 7천만원에 불과하던 차이가 이젠 4.59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 연평균 상승률은 복리 적금처럼 늘어난 부분까지 다음에 누적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전의 랜드마크도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기간 상승률이 167.4%인데 21년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231%가 됐을 거예요. 눈여겨보실 점은 22년 이후 하락세라는 거죠. 여기서도 유출이 진행 중입니다. B군은 A군에 비해 반토막이에요. 기간 상승률 78.8%니까요. 참고로 2015년에 짜장면 평균 가격이 4,500원이었어요. 이 상승률을 적용하면 짜장면 값이 약 8,000원이 되어야 해요. 요즘 짜장면 가격이 대부분 이 가격을 넘죠. 그러니 물가 상승률과 거의 비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광주 광역시인데요. 역시 A군 106.7%인데 여기서 이런 수치가 제일 높은 거예요. 역시 물가 상승률 언저리이고 그나마 22년 이후 떨어지고 있죠. B군은 말할 것도 없어요. 39.6%니까 이 동네에서는 짜장면 값이 6,300원 정도 되어야 하네요. 다음은 대구예요. 여기도 대장급 아파트인데요. 여긴 좀 심하죠. 대장급이 54.8%니까 여긴 광역시 중 유출이 심한 편입니다. 일반 단지는 마이너스예요. 10년 전 3.75억이던 것이 지금은 3.5억이죠. 여긴 그냥 가족들 그동안 찬이들 안 맞춘 걸로 위안을 삼아야겠네요. 위의 대전 랜드마크는 3.77억에서 10억 넘었으니까요. 집값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죠. 그저 집을 어디에 샀는지로 말이죠. 다음 부산이에요. 이 랜드마크 단지는 유명했죠. 서울에서 원정 매수하고 난리가 났던 단지예요. 여기도 22년 이후 약세죠. 그래도 여기 같으면 할만해요. 이 그림은 서울의 초고가를 제외한 2선 지역의 대표 주자인 잠실 국평과 강남 뺨친다는 판교의 랜드마크 단지이고요. 아래 초록색은 광교의 랜드마크는 아니고 역세권 동의 대장급 아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다르죠. 22년과 23년 약세를 보인 건 비슷한데 24년부터 치고 오르고 있어요. 이것이 쏠림의 효과입니다. 잠실 정도면 지방의 랜드마크급들 팔아서 갈아타볼만 하죠. 여기 나온 상승률은 25년 초반까지 데이터를 적용한 건데요. 263%와 310%면 샀던 가격에서 거의 집값이 2.5배에서 3배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최초 11.3억에서 시작하잖아요. 26년부터는 예상 그래프인데요. 지난 10년간의 상승률을 앞으로 계속 지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타낼 가격 변화입니다. 잠실 국평은 29년에 46.4억을 찍는 것으로 나오네요. 판교의 대장도 눈부시고요. 아래 초록색은 코앞의 역세권이고 여건이 다 좋아요. 어지간한 서울의 강북보다 집값이 훨씬 비쌉니다. 여기도 많이 오른 편인데 랜드마크급들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그림은 앞의 그래프에 압구정 국평의 그래프 하나만 얹은 건데요. 제법 기세가 느껴지던 서울의 2선 지역과 수도권의 랜드마크 단지들을 납작하게 눌러버리죠. 3배가 오른 집값도 간단하게 눌러버리는 퍼포먼스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난 10년간의 상승률로 계산하면 28년에 국평이 100억을 찍어요. 15년의 기간 상승률이 무려 650%가 넘죠. 15년엔 잠실과 불과 4억 차이였거든요. 그것이 15년 후에는 거의 70억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4년 후죠.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다들 22년과 23년에 약세를 보였는데 압구정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집값이 예전에는 키 맞추기가 있었는데요. 그 차이가 산술적이었죠. 차이가 나더라도 납득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파트가 말 그대로 주거를 하는 사는 곳인 아파트와 투자를 위해 사는 것인 아파트로 확연히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랜드마크 단지가 일반 단지의 가격을 빨아들이고 서울에선 지방의 랜드마크들을 빨아들이죠. 그리고 강남은 다른 지역들을 빨아들이고요. 압구정은 그 정점에서 강남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처럼 강한 형태로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거래의 특징은 비쌀수록 더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결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3년 후면 압구정이 평당 3억이라는 얘기네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부터 중개사무소를 개업을 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